자, 오늘은 문제를 수를 적게 했으니까 자, 17번을 이어서 봅시다. 이번에는 개인적 공공과 공의무를 한데 묶어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옳은 걸 고르라 그랬죠? 자, 1번은 아까 얘기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그래서 포기한다고 각서 쓰고 합의했어도 무효다라는 게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2번하고 3번 이거 이론 시간에도 강조했었어. 이행 강제금하고 과징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과징금을 부과받고 내야 될 의무는 내야 될 의무자가 납부를 안 한 채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의무가 이어집니다. 승계됩니다. 과징금은 승계된다. 응? 근데 반대로 됐지. 이번 과징금 채무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즉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승계되는 거다. 그러니까 말 길어. 과징금은 승계되는 것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응? 반대로 3번 이행강제금은 납부할 의무는 이행강제금은 승계될 수가 없는 부과받은 사람만 내야 될 의무가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납부를 안 한 채 사망을 해버리면 부과했던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억울해 하고 소송을 냈어. 재판 진행 중에 사망해버리면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럼 재판은 종료된다. 왜냐면 승계할 사람이 있으면 그 승계할 사람이 피고를 이제 지위를 다시 이어받게 돼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거거든. 근데 이어받을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재판 끝내는 거지. 응? 그래서 2번과 3번이 반대로 설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승계가 안 되는 것이고 과징금은 승계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꼭 해놓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 이게 말하면 개인택시 면허야. 개인택시 면허 받은 자는 그 면허 받은 것을 사고팔수 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도 알고 있죠? 프리미엄 뭐 몇천만 원씩 얹어서 이렇게 사고 판다. 왜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면허를 더 이상 안 내주거든. 그래서 막 그 개인택시를 하려는 사람은 딱 이미 면허 받은 사람으로부터 웃돈을 얹어주고 몇천만 원 얹어주고 면허를 삽니다. 응? 그래서 하죠.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 받은 사람이 팔았어. 양도인이 됐고, 그죠? 산 사람이 양수인. 근데 양도양수대에서 이거 사고 파는 사람끼리 이제 계약해서 판 후에 행정청이 신청을 해서 그 사고 판 거에 대해서 이 승인이 인가가 나와야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양수인에게 면허 받은 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일단 행정청이 신청받고 내줬다 그랬지. 그럼 양수인에게 이제 개인택시 면허가 넘어간 거야. 넘어간 뒤에 행정청이 뒤늦게 알았어. 그 양도인에게 전 개인택시 면허 받은 자에게 그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 뒤늦게 알고 그러면 이미 넘어간 양수인에게 넘어간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면허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승계된다는 거지. 그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넘어간 면허를 인가가 끝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X입니다. 인가를 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 다음에 18번은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 자, 그러면 1번. 1번의 키워드는 뭐야?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지는 어떤 행정조치와 관련된 그 행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다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그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법 보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또 반경 몇 킬로까지 환경영향평가라. 그럼 환경영향평가법도 관련된 법으로서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도 보고 개인의 이익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중요한 게
관련 법까지 보고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 법까지 고려해서. 2번은 1번이 오고 2번은 왜 틀렸을까? 2번은 무하자 재량행사. 이거 재량행위에서 행정기관에게 이제 재량 권한이 부여됐을 때 그 재량 권한도 권한 부여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아무런 하자 없이 권한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개인을 위해서도 인정되는 의무라면 개인은 뭐야? 하자 없이 재량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걸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한다. 응? 근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내용이 어떤 거야? 단지 내가 원하는 특정 조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단지 무슨 조치를 하든 무슨 결정을 내리든 아무 하자가 없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 그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번 잘못 설명했지? 첫째 줄 끝에 특정 내용의 처분,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권, 권리, 요거는 뭐와 연관되는 거야?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그겁니다. 특정 조치를 해달라 하는 게. 응? 그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어떤 내용이라고? 단지 하자 없는 결정만 내려달라라고 요구하는데 그치는 거죠. 응? 그래서 X. 3번은 우리 개인적 공권, 개인의 권리는 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겠어? 첫째, 국가 측에게 하자 없이 재량 권한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의무가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고 인정이 돼야만 되지. 모든 개인의 권리는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만 되는데, 여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형식적 공권. 형식적 공권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학자들이 쓰는 말이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 이거는 특정 내용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못 되고 하자 없이만 어떤 결정 내려달라라고 요구하는데 그친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성격을 형식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이거의 반대 개념이 특정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체적인 공권, 실체적 권리라고 표현을 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형식적 공권으로 파악되는 건 맞아. 근데 이것도 개인의 권리인 이상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익보호성 인정돼야 돼요. 국가 측에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에 될 의무는 우리가 조리상으로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그 의무가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자 없이 권한 행사할 의무, 이게 인정이 돼야 개인에게 이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익보호성 있어야 됩니다. X. 4번은 이 4번이 바로 우리 판례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들어지는 판례가 바로 검사 임용 신청받고 당시 신청한 자들에게 너를 검사로 임용한다 안 한다 최소한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응? 신청자들에게 법에서 응답하라고 의무가 명시 안 됐더라도 조리상 신청자들에게 응답한다 안 한다? 너를 검사로 임용한다 안 한다? 응답해야 될 의무가 최소한 있고, 나아가 그 의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의무야?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응? 그리고 그 의무는 신청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개인은 검사 임용 신청한 자는 무슨 권리가 있어? 하자 없는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하자 있는 응답이 나온 거야. 너를 임용 안 한다. 뭐야? 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하는 권리 침해당했어. 소송할 자격 인정된다. 그러니 그 소송 요건 갖춰서 소송했으니까 재판을 해줘야 된다. 이게 법원의 판결이야. 따라서 4번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자, 첫째 줄에 명문 규정은 없어. 없지만 아니라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리상, 즉 불문법인 조리상 임용권자는 검사 임용 신청자들에게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응? 응답해야. 그리고 아무렇게나 응답하면 안 되고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응?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0번은 19번. 자, 법률상 이익 나오면 항상 소송의 원고적격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1번 할인사 면허 성격보다 허가다. 그게 키워드지. 할인사 면허 특허가 아니다. 허가다. 특허라 그러면 뭐 독점적인 사업 경영할 권리를 주는 건데 그건 아니고 단지
금지만 풀어주는 데 불과한 허가다. 허가. 그러면 허가받은 자가 자유롭게 영업을 해서 누리는 이익은 뭐다?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다. 즉 공익을 위해서 아무나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데 따라 허가받은 자들은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어. 그건 공익보호를 위해서 아무나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다. 응? 그러면 반사적 이익은 침해돼도 그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니까 감수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정부가 약사들에게 한약을 만들어 팔도록 허용했다라도 뭐야? 한의사들은 자기 법률상 이익 침해당한 자가 아니니까 소송할 자격이 인정 안 된다. 이런 논리지. 응? 그래서 한의사 면허 허가 두 번째 끝에 가기 전에 허가로 인해 얻는 이익은 반사적이 따라서 원고적격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다음에 2번은 2번 상수원 보호구역 정해놓고 상수원 수질 일정 기준으로 유지하는 건 뭘 위한 거야?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거래. 응? 자,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단어가 키워드. 그러면 뭐야? 이건 공익 목적, 오로지 공익 목적.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 공익 목적으로 보호구역 지정하고 깨끗한 그 수질 유지하도록 법이 정해놨어. 의무로 담당 공무원들. 그런데 뭐야? 그럼 우리 두 가지 공무원 나오잖아. 상수원 이 보호구역 얘기 나오면 손해배상에서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지.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얘기를 먼저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그 기준 유지 안 돼가지고 오염된 수돗물 공급받아서 내 건강을 해칠 정신적 고통받았다. 그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거는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서 수질 유지하는 목적은 오로지 공익보호만이 목적이지 개인의 이익 보호 목적이 아니니까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그거 정신적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그건 손해배상 받을 수 없는 거다. 그죠? 응? 이거 나오고 여기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그 깨끗한 수질 기준에 대해서 거기서 끌어올려진 물로 수돗물을 공급받아온 지역 주민들이 있어. 부근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딴 데로 옮겨. 그리고 아마 옮기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 지역에 뭔가 이렇게 약간 오염을 유발하는 뭔가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설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딴 데로 옮기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왜 상수원 보호구역 옮기냐? 그거 옮기게 되면 다시 자기들은 그동안 양질의 그 수돗물 공급받았는데 그러한 이익을 못 받게 된다 하면서 이제 소송을 냈지만 결국 여기도 논리가 뭐야? 상수원 보호구역 하면 무슨 단어 떠올린다?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 침해되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그동안 양질의 수돗물 공급받아온 것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해 반사적으로 누려왔던 이익이야. 반사적 이익 침해받는 거에 불과하니까 소송 제기할 원고적격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상수원 보호구역 나오면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도 없고 손해배상도 안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4번은 응? 자, 첫째 줄에 키워드가 뭐야? 법률이 무슨 목적을 갖고 있대? 법률이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 이게 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대요. 그럼 요 문구를 해석을 하면 어느 일정 지역에 너무 많은 업자들한테 면허나 이런 거 내줘가지고 과당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대. 그러면 이런 규정의 뜻은 어디에도 있는 거야? 뭐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한다는 공익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업자들 기존에 면허받은 업자들의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있대. 그러니까 이 속에는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 보호하려는 취지도 들어있다는 거야. 이 말 그 자체. 응?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라는 여기 속에는 기존 업자들의 영업이 개인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건 뭐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업자한테 또 면허를 많이 내줬다. 그럼 기존 업자들이 반발해서 자기 침해당했다고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핵심 단어. 그래서 4번이 옳은 얘기죠. 응? 틀린 설명은 2번만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되면. 그 다음에 20번. 행정상 법률관계 그러면 일단 어떻게 나오나? 행정을 둘러싼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는 공법에 적용을 받는 공법관계가 있고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으로 이제 다툼을 해결하고
또 뭐야? 개인들 사이와 똑같은 성격 갖는 거. 사법이 적용되는 사법관계가 있다. 응? 사법관계는 국가가 관련돼 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법관계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렇게 나누는데 공법관계는 다시 또 권력적인 관계와 비권력적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권력관계는 민법, 사법하면 대표적인 게 민법인데 권력관계는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을까? 아니죠. 그죠? 여기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우리 행정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규정이 없을 때는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원리에 해당하는 성격의 규정이 민법에는 꽤 많아요. 그런 민법의 규정 중 일반 원리에 해당하는 성격의 규정은 우리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관계도 적용될 수 있다. 그대로. 그래서 사법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맞지만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건 X지. 응? 적어도 민법 규정 중 일반 원리적인 성격의 규정은 권력적 관계도 적용될 수 있다. 1번 X예요. 2번은요. 예, 기간 계산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법 기술적인 규정으로서 우리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기간 계산하는 방법 규정 그대로 적용하죠.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죠. 근데 우리 민법이나 우리 행정관계에서는 뭐가 원칙이야? 예, 기간 계산 시작하는 첫날은 빼고 계산하는 거죠. 기간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빼고 계산, 첫날 빼고 계산. 그래서 초일 산입 이게 원칙이 아니라 민법과 달리가 아니라 민법과 동일하게 민법과 마찬가지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 다만 법에서 따로 첫날부터 넣도록 정해놓은 경우는 예외죠.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연령 계산하는 거죠. 연령 계산은 출생한 날부터 계산 시작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두째 줄에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2번 X. 3번은 자 개인하고 국가 사이에 개인이 국가로부터 돈 받을 권리, 금전 채권이야. 이거 얼마 동안 행사 안 하면 권리 없어져? 원칙이 5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 그래서 근데 5년인데 이게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서로 간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긴 원인이 행정법적 원인에 의해서 생겼든 또는 뭐 사법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겼든 그건 상관 안 해. 무조건 국가와 개인 사이에 금전채권 발생한 거는 생긴 원인이 뭐에 의해서 생겼든 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 5년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사법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했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만이 아니고 사법상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도 다 5년에 적용받는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사법상 원인으로 발생한 거 이게 키워드고 이것도 포함이야. 5년 적용받는다. 4번은 자 우리가 납입고지 시효 중단. 응? 그러면 우리 또 법이 정해놨죠. 국세징수법 같은 데서 자 너 왜 납부 안 하고 있어? 납부해 하고 고지서 보내잖아. 고지서 상담한테 도착하면 뭐가 돼? 국가의 뭐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돼. 그러니까 기간 진행 멈추는 거야. 멈추고 새로이 시작하는 거지. 응? 이게 시효 중단의 효과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그지? 자, 납입고지, 독촉장,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면 소멸시효 중단되는 효과 있습니다. 응? 그런데 자, 고지서를 보내면서 언제까지 납부해라고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뭐가 됐대?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취소가 됐대. 그러면 일단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어질까? 아니라는 거야. 부과처분이 취소됐더라도 국가는 이거 징수를 하기 위해서 권리 행사를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게 아니잖아. 적어도 고지서를 보내서 부과했잖아. 그러면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국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야.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된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제대로 된 부과처분을 다시 하면 돼요. 이게 소멸됐다고 보게 되면 시효로 소멸됐다고 보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된 효과가 상실된 거로 보게 되면
중단이 안 된 거로 되니까 그러면 다시 부과를 못 하게 되는 건데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응? 그래서 끝에 부과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되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래요. 일단 한번 독촉장을 보냈거나 고지서를 보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한번 생기면 나중에 세금 부과했던 게 취소되더라도 중단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은 틀린 거 고르래. 행정상 법률관계. 자, 1번 여기 보면 압류가 나와. 1번에 압류 나왔죠. 압류 조치 들어가는 건 강력한 권리 행사야. 그럼 압류에도 무슨 효력이 인정돼? 소멸시효 중단시켜주는 효력이 인정돼요. 압류 조치 들어가면 국가의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돼요. 근데 압류 조치를 일단 들어갔지. 근데 이거 압류할 재산을 못 찾았어. 응? 그러면 이거 뭐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압류 조치를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압류할 재산을 못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즉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한 거야. 적극적으로. 다만 달성을 못한 것뿐이지.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발생한다는 거야. 응?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오예요. 2번은 자, 변상금 부과처분이라는 공권력 행사 조치가 있었어. 이거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야. 변상금 부과처분. 근데 상대방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어.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거 한번 물어보자. 상대방이 지금 이거 취소하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소송 도중에 변상금 부과한 행정청은 아이고 변상금 부과 우리가 잘못했네 인정하면 알아서 소송 도중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소송 도중이라도 행정청은 지 잘못 인정하면 부과했던 거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즉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소송 도중에 취소권을 행사 안 하고 방치해놨어. 응? 아니 그러니까 취소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과가 잘못됐으면 얼마든지 취소하고 제대로 된 부과를 다시 할 수 있는데도 취소하고 제대로 된 부과를 안 한 채 애초에 변상금 부과 처분한 거 그대로 이어진 거야 그냥. 응? 그러면 변상금 부과 처분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행정청이 제대로 된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거,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진행이 쭉 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사항은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야. 왜? 국유재산은 두 종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목적으로 쓰이는 재산, 행정재산과 행정목적으로 안 쓰이는 재산, 일반 재산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런데 일반 재산은 행정목적으로 공익목적으로 안 쓰는 일반 재산은 일반 개인 재산과 똑같은 취급을 해서 그거는 뭐야? 개인이 뭐 국가 땅인데 이제 행정목적으로 안 쓰이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된 땅을 토지를 개인이 지 땅처럼 차지하고 20년 동안 점거 이용하면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게 이제 취득시효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유재산 모든 게 시효 취득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재산은 되고 행정재산은 안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안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끝에 가면 사무관리의 예로 들어지는 거. 그죠? 사무관리의 예. 사무관리라는 게 뭐죠?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타인을 위해서 사무를 대신 관리해주고 하는 행위잖아. 타인의 사무를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뭐야? 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무슨 구호 조치를 한다든지, 또 행렬병자 보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해주는 그런 사무관리라는 내용의 조치로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요. 자, 정답 3번. 그 다음에 22번 부당이득 문제. 부당이득 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부당이득이라는 게 원래 개념이 뭐죠? 법적으로 지가 가질 아무런 이득,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득을 취한 거야. 응? 법적으로 원인 없이 타인의 노력, 그 재산을 통해서 이익 얻은 걸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은 원래 임자에게 반환해야 될 의무가 당연하게 생기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거 잘 나오는 거죠, 시험에. 첫째 줄 무슨 단어로 기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 네. 환급해주는 건 돌려주는 거죠. 반환해야 될 의무.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될 의무는 뭐라고 써놨어? 응? 어쩌고 저쩌고에서 두 번째 줄에 부당이득에 해당돼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될 의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아니래. 응?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우리 행정법에서 이 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그런 권리,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특별히 정한 의무래.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 의무래. 그러면 어떻게 돼? 반환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지. 원래 부당이득 반환으로 보게 되면 부당이득 문제로 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문제가 아니고 부당이득으로 안 보는 거니까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당이득 문제는 아니다. 가 X 나. 야, 중요한 단어가 뭐지?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대. 근데 과세처분이 무효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처분이 무효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지? 처음부터 과세처분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고 상대방한테 내야 될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납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고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세금부과처분이 위법이 있는데 무슨 사유래? 취소 사유. 취소 사유인 조치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취소가 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부과처분은 효력이 일단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내야 될 의무가 일단 있는 거고, 그럼 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낸 거는 어떻게 돼? 아직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은 아니다. 즉 부당이득은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의 취소 사유에 취소 사유.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있대. 취소 사유 있다면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납부한 시점에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발생하고 언제 발생해요? 그 과세처분이 권한 있는 자에서 취소가 된 때부터 상대방은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취소된 때부터예요. 응?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된 때부터.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는 거니까. 응? 나도 틀렸네. 뭐 가나네. 두 개. 그죠. 가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3번은 자, 원인이 공법적 원인, 행정법적 원인으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공법적 원인으로 생긴 부당이득이 뭐야? 세금 부과가 무효인데 안 내도 될 세금을 냈어. 그러면 원인은 부당이득 생긴 원인은 세금 부과라는 공권력 행사 주체에서 생긴 거지. 공법적 원인으로 생겼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문제는 사법 관계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응? 3번 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라는 뭐야? 예를 들어서 무슨 유공자로 인정돼서 보상금을 받아온 자가 있는데 그 보상금 잘못 지급했어. 응? 해가지고 그동안 지급됐던 게 부당한 이득이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쳐도, 그런데 반환 청구를 할지를 결정할 때는 또 이익 형량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대. 반환을 청구해서 반환을 받아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반환을 하게 되는 자의 이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불이익, 이거를 잘 이익을 따져서 반환 청구를 할지를 합리적으로 내려야 된다는 게 라의 판례 취지입니다. 응? 응? 그래서 두 가지가 돼. 자, 그럼 보자. 어떤 사람이 무슨 보상금 받을 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받고 보상금을 받아왔는데 나중에 자격 요건도 안 되는 자가 받아왔다는 게 뒤늦게 밝혀서, 그러면 행정기관은 보상금 지급하는 대상자로 결정했던 걸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거는 취소를 할 수 있어도 또 그러니까 그동안 받아왔던 건 부당이득이야. 다시 뱉어내. 반환 청구는 또 다르게 봐야 된대. 그럼 반환 청구를 해서 반환받을 필요성과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반환 청구를 할지를 또 그럼 별개로 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라 맞는 내용. 응? 이해됐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23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그럼 신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
옳은 거 고르래. 아이고 1번 어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지.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말 자체가 뭐야? 공법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맞는데 뒤에 공정력, 확정력은 불가증력, 불가변력 이런 걸 합쳐서 확정력이라고 하죠. 공정력 같은 이런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어떤 것만 그래?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 아니야, 공정력이라는 게. 근데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게 행정행위죠. 근데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정력 같은 효력은 인정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정리하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 안 된다. 공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은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일 뿐이다. 응? 1번 X. 2번은 일반법 있나요? 없나요?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청, 신고 이런 거 통일적인 법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일반법 자체가 없어요. 민원사무처리법은 그냥 개별적인 그 민원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별법일 뿐이지 일반법 아니에요. 일반법 자체가 없습니다. 개별법들만 있지. 3번은 앞에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개인이 행정기관에 뭐 신청 신고하면서 조건 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응? 개인이 행정기관에 뭐 허가 신청하고 신고하면서 무슨 조건을 붙이거나, 응? 뭐 이런 거 부관을 못 붙이는 게 원칙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 부관 붙일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틀렸고 4번이 그럼 답이네. 자, 공무원 사직서 제출. 사직서 제출했다가 마음 변하면 다시 철회, 물를 수 있긴 한데 시간이 문제라는 거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표 수리가 됐어. 이미 법적으로 처리가 끝난 거야. 거기 의원 면직 처분 이꼬로 사표 수리라고 생각하면 돼. 사표 수리가 되기 전이라면 물를 수 있어. 수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법적 처리가 끝났으니까 철회, 즉 물를 수 없다라는 게 판결.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은 틀린 거 고르래. 자, 그러면 1번의 키워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야. 그러니까 개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할 때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그러죠. 근데 민법은 어떻게 정해놨어? 상대방한테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했다. 그래도 원칙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다. 유효다. 단 상대방 측에서 뭘 알고 있어? 내가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든지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었다라고 인정될 때는 내가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게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했어. 응? 그래도 그대로 유효로만 다룹니다. 응? 즉 행정기관 측에서 내가 진심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효로 다뤄요. 즉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무효로 한다는 요 단서 부분은 사인이 하는 행정기관의 공법행위하는 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응? 그래서 민법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요 규정은 사인이 하는 행정기관에 하는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효로 본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이론 시간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거짓으로 이혼 신고, 이혼 처리됐어. 그랬다가 나중에 진심이 아니었다고 물르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죠. 응? 자, 2번은 자, 우리 행정절차법 규정. 개인이 신청 신고했다가 아이고 이거 신청서 신고서에 좀 빠진 게 있네요.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거부하면 안 되고 바로 할 일은 지체 없이 보완하라고 요구를 하고 보완 안 해오면 그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완을 먼저 요구해야 된다. 2번, 5, 3번은 첫째 줄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신청권이 없대. 자기한테 뭐 해달라고 신청권이 없대요. 신청권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왔어. 그러면 행정기관 응답해야 될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할 의무조차도 없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권 없는 사람이 신청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했잖아. 저 뒤에 소송 가면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왔다. 거부를 했거나 응답을 안 해도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부작위로 안 보잖아. 왜냐면 응답을 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권리를 침해당한 것도 아니고. 자, 그와 똑같죠. 그래서 신청권이, 근데 여기는 신청권이 있대. 그럼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 오면 행정위원회는 응답해야 될 의무 있어 없어?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기속행위라면 당연히 신청한 대로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요건이 구비됐다면. 재량행위는 응답해야 될 의무 있어 없어? 재량행위도 응답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단 어떻게 응답하면 되는 거야? 꼭 신청한 대로 응답해야 될 의무는 없고 하자 없이만 응답하면 돼. 의무는 있죠. 하자 없이 응답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어. 신청한 대로 응답해야 될 의무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재량행위라도 응답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예요.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재량행위라도 하자 없이 응답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속행위는 요건 구비에 따르면 신청한 대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재량행위는 요건 구비에 따라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하자 없이만 응답하면 되지만. 그래서 3번 답. 그 다음에 4번은 개인이 행정기관에게 만약에 신청한 행위가 하자가 있었어.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게 하자 있는 신청이었어요. 요건을 못 갖췄어. 근데 행정위원회는 허가를 내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 사인이 신청한 행위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허가 내준 것도 당연히 위법이 될까요? 그게 이제 그 관계를 묻는 거야. 그런데 행정기관이 뭐 해준 행위가 반드시 그게 적법이 되려면 개인이 신청한 행위가 반드시 요건을 갖춘 적법이어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 될 때는 뭐가 돼? 행정 하자 있는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에 해준 행위 역시 위법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왔어? 동기에 불과하대. 이거로 뭐라고 생각한다? 동기에 불과하다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행정기관이 뭘 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단순히 그냥 참작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야.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 그럼 중요한 요건이 아니었을 때는 개인이 신청하고 신고한 거에 뭐 좀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이 해준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 그 신청 신고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당연히 위법으로 되는 것으로는 안 봅니다. 영향을 안 주는 거로 봐요. 동기에 불과하면 신청받아 한 행정행위에는 아무런 영향 안 준다. 그럼 어느 때만 영향 준다? 동기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될 때. 전제 조건 이꼬로 중요한 요건이죠. 중요한 요소일 때는 개인의 한 행위에 문제 있으면 그거 받아서 행정기관이 한 행위도 역시 위법이 된다. 단적인 예로 사표, 공무원인의 사표를 수리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사표 수리가 있어야 되고 사표 수리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표 제출이라는 게 요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게 협박 받아갖고 사표를 냈다. 그러면 사표 수리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5번 신고 옳은 거. 1번 X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신고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신고 절차 규정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안 해놓긴 신고 절차 규정해놨지. 행정절차법에 5가지 작용 절차 규정했잖아.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신고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있긴 있어. 근데 신고가 두 종류가 있잖아. 개인이 요건을 갖춰서 신고서만 딱 내면 신고 끝난 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요건을 갖춰서 신고서를 냈더라도 행정기관이 적법한 신고다 하고 받아들이는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로 인정되는 거. 수리 요하는 신고 이렇게 나눠지잖아. 근데 행정절차법이 규정해놓고 있는 신고 절차는 자기 완결적 신고, 이거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관한 절차만 규정을 해놨죠. 따라 수리 요하는 신고는 아무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눠놓고 규정했다 그래서 X지. 응? 그 다음에 2번은 자 앞에 자기 완결적 신고 이꼴은 뭐예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에 요하지 않는 신고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신고 효과가 인정되려면 개인이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부적법한 신고래. 이게 결정적인 단어예요. 자, 두 개 단어. 자기 완결적 신고인데 부적법한 신고서 냈어. 그러면 행정기관이 설령 수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받아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신고로 인정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부적법한 신고라면 신고로 인정이 안 돼요. 물론 전제 조건은 자기 완결적 신고일 때야. 자기 완결적 신고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어.
근데 행정기관이 못 받아줘 하고 거부해도 신고서 제출한 시점에 신고가 끝난 거야. 중요한 건 적법한 신고서를 내는 거죠. 응? 자기관계적인 신고는. 따라서 2번 X겠죠. 부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잖아. 설령 행정위원회 수리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법한 신고서를 내는 게 중요해요. 수리했더라도 신고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수리했다 하더라도 신고가 안 된 거예요. 따라서 신고를 안 한 채로 영업을 하는 게 되니까 그 위에 영업은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번 X죠. 응? 3번은 자, 똑같아. 자기완결적 신고 어느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 신고한 거로 인정이 돼?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 신고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제출했죠? 공무원은 뭐라고 요구해?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신고를 못 받아주겠대. 그런데 신고서를 반려했더라도 이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제출한 때 신고가 된 거로 인정되는 거야. 응? 3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적법한 신고서 제출했다면 한때에 제출한 때 신고 효력 인정. 응? 4번은 중요한 단어가 신고필증 교부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자,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뭐만 있으면 신고가 된 거로 인정되는 거야?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이 되면 신고 끝난 거예요. 신고필증 주든 안 주든. 그 다음에 또 비교해보자. 우리 수리 요하는 신고 있죠?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하는. 수리 요하는 신고는 어느 때 신고가 된 거로 인정이 돼? 신고서를 냈고 행정기관이 수리해줬대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야. 그럼 수리가 중요한 거지 신고필증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고필증 안 줬어도 수리한테 신고 효력 발생하는 거야. 어쨌든 키워드는 신고필증 교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고된 거냐 안 된 거냐 인정되는 데서 신고필증은 줬느냐 안 주냐가 신고된 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응? 그냥 이미 신고가 끝난 사람한테 신고의 효력은 다 발생한 사람한테 신고됐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냥 증명서 주는 거지 그 안 줘도 신고는 끝난 거야. 따라서 여기 의원 개설 신고는 더더군다나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다가 그럼 적법한 신고가 제출되면 신고 끝난 거지 신고필증 안 줬다고 신고 효력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결론 신고필증 교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예, 따라서 4번 X죠. 응? 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 26번 신고 틀린 것만 고르면 자, 두 개 들어있어요. 건축신고, 착공신고. 자, 둘 다 성격은 뭐죠? 자기완결적 신고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그런데 행정청이 그럼 뭐 아까 우리 공부한 데 따르면 적법한 신고서만 냈으면 신고 끝난 거고 와서 건축하면 되잖아. 착공하고. 근데 반려를 하는 거야. 반려 내지 거부를 하는 거야. 그래도 법적으로는 신고가 끝난 거거든. 근데 상대방 국민은 불안해. 반려됐는데 와가지고 만약에 나는 법적으로 신고 끝났어. 그리고 이제 막 공사하고 그러면 행정청이 막 무슨 조치할 우려가 있어. 너 왜 신고 안 됐는데 왜 건축하고 그래? 거기서 막 중지명령 내리고 안 따르면 막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뭐 처벌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조치를 내보낼 가능성이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늦게 뭐 그런 조치 나오고 난 뒤에 뭐 소송으로 싸우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반려된 단계에서 일찌감치 다퉈가지고 그 신고 반려한 게 위법이다 인정받고 안심하고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이러면서 그 반려한 행위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 중간단에 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건축신고, 착공신고, 반려 행위 성격 뭐로 인정했다? 처분으로 인정했다.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 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단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다.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하는 거 첫 번째. 그런데 행정기관이 전입신고를 받고 수리해 줄지 말지 결정할 때 뭐만 심사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 옮기는지 즉 주민등록법이 정한 그 목적만 심사해서 수리해 줄지를 결정해야지 얘가 투기할 목적으로 우리 동네로 이사 오는지 응? 무슨 뭐 생계 보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우리 동네로 이사 오는지 이런 거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로지 주민등록법이 정한 목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 옮기나 아니나 이것만 심사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따라서 나 어때요?
부동산 투기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거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X죠. 응? 나가 들어가야 돼. 가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응? 그 다음에 다는 어떻게 돼요? 어이구, 결정적 힌트 단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명의 변경 신고 딱 하면 예외 없어. 수리 유하는 신고야. 명의 변경 신고 이거로 다 판례에 따르면 다 수리 유하는 신고야. 응? 수리 유하는 신고에서는 신고서를 냈는데 행정청이 수리 거부하는 거, 신고 의무 이행 안 된 효과를 가져오니까 처분. 수리해 주는 것도 어떻게 돼? 뭐 간단히 말하면 신고 의무 이행돼서 건축주의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법적 효과를 가져오니까 수리도 처분, 수리 거부도 처분.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는 행정기관의 수리행위, 수리 거부행위 당연히 다 처분이야. 그래서 명의 변경 신고, 이게 힌트. 수리 요하는 신고고,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 거부는 무조건 처분이다. 응? 다 X. 그럼 다가 들어가야 되네요. 답은 4번이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건축 신고가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첫째 줄에 일반적인 건축 신고라는 중간 부분이 있죠.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이게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하지만 이 앞에 뭐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이게 한 덩어리를 묶어서 건축주합화 이렇게 달아. 이게 뜻이 뭐야? 이제 건축신고가 수리가 되면 다른 법이 정한 다른 법에서 정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게 돼 있단 말이야, 법에서.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만 건축신고서만 내면 돼. 그러면 그거 수리되면 다른 법에서 정한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줘. 이런 게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야. 요거는 행정기관이 건축신고서만 요건 갖췄다고 바로 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의제되는 인허가 그 법이 정한 요건도 구비했는지를 다 따져본 후에 수리해 줘야 되겠지. 안 그러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 구비도 안 됐는데 건축신고 요건만 갖췄다고 수리해 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다 받은 것으로 돼버리잖아. 그럼 문제가 됐잖아. 그래서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구비했는지를 다 따져본 후 수리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정리하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 이게 핵심. 그 다음에 마는 또 결정적 힌트 단어가 뭐가 있어요? 지위승계 신고. 이 말 딱 넣으면 무슨 신고야? 수리 요하는 신고. 예외 없어. 지위승계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그럼 수리 요하는 신고로 해서 수리행위는 어떤 효과를 가져? 신고해온 양수인에게 그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고 종전의 양도인, 종전의 영업자에게 부여됐던 허가는 다시 박탈하는, 취소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효과가. 그렇다면 수리를 해주면 양수인에게는 수익적인 효과를, 전 종전의 영업자에게는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박탈하니까 침익적인 효과를 하죠. 그러면 행정청의 수리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이익을 침해받는 종전의 영업자한테 행정절차법상 뭐 해야 돼? 수리하기 전에 수리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거지. 응? 종전의 영업자는 수리 처분으로 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예요. 그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5. 마지막 바.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 자, 두 번째 줄 끝에 양수인이 영업 중 위반 행위를 했대. 자, 위반 행위는 누가 했어요? 양수인이. 그런데 자, 또 결정적 키워드. 첫째 줄 지위승계 신고 및 수리가 있기 전이래. 여기 결정적으로 수리되기 전이야. 그러면 신고 효과가 생겼어, 안 생겼어? 지위승계 신고니까 수리 요하는 신고인데 신고사항이죠? 근데 행정청이 수리를 해줬어요. 신고한 효과가 인정되는데 수리되기 전이래요. 그럼 아직 업자의 지위가 안 바뀌었어요. 아직 허가받은 자의 지위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양도인한테 있는 거지. 근데 양도인은 계약 맺고 돈 다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개야 하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떠났다는 거야. 그 양수인은 가게는 넘겨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신고를 해서 수리가 안 된 상태야. 그러면 법적으로는 양도인이 아직 허가받은 자로 돼 있어. 근데 사실상 양수인이 영업을 하면서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행정위원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누구한테 내보내야 돼? 양도인한테 내보내야 된다. 법적으로는 양도인이 아직은 허가받은 자로 돼 있으니까 양도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 양도인에게 제재를 내보내야지. 양수인은 그냥 엄밀히 따지면 양수인으로부터 네 영업해라 하고 말하면 양수인이 종업원처럼 일을 시킨 거에 불과한 거야. 양도인이 책임질 자지. 그치? 그래서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거야, 책임은. 제재 조치를 양도인에게 내보내야 된다. 양수인에게, 이게 틀린 거야, 마지막 줄에.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그렇죠? 네, 그 논리. 그래서 답은 4번. 네. 어휴, 오늘 조금 오버했습니다. 앞에서 좀 더 땡겼어야 되나? 네. 앞으로 하루에 40문제 정도씩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잘 알 수 있는 지문은 뭐 설명을 좀 생략하고 간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죠. 예.